이게 하나를 겸을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올 봄에 봄부터 재배한 샐러리인데 이게 저면 관수 화분이라고 이제 이게 뿌리가 원래 많이 나와 있었는데 하얗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들었다 매일 여러분들과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뿌리가 이제 이놈이 다 이제 새까맣게 돼서 말라버렸어요. 이 겉에 나온 것들은. 그럼 이놈이 이제 결국 뿌리를 많이 상해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식물인데 뿌리가 이제 없고 뿌리가 이제 속에는 물론 있겠죠. 있는데 겉에 나온 뿌리가 이제 손상이 갔기 때문에 2개월 또 살지 1개월 더 살지 생존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식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물 관리가 지금 여기 이제 밑에도 물을 안 넣어놓고 바짝 말려놨잖아요. 이게 물을 말려야 되는 이유가 안에 수분이 지금 위에 물을 조금씩만 지금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 식물들이 목말라가지고 아주 힘들어할 때에 사람이 목말라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면은 아주 기분 좋잖아요. 어떤 생명을 얻었다 할 정도로 참 기분이 상쾌하고 하잖아요. 목말라가 있다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계속 주면은 이 병이 뿌리가 상하는 원인이 이제 돼가지고 병처럼 그렇게 발생돼가 식물이 죽어버리잖아요. 고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다 병이 와가지고 잘못되는 것보다 대부분 물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이 식물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는 물 관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계속 채워줘. 이게 샐러리 같은 경우는 식물을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상추도 어느 정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수경 재배로 해도 된다는 거죠. 물을 싫어하는 식물들은 싫어한다는 거는 적게 이제 먹는다는 얘기죠.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그 차이뿐인데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볼펜이나 어떤 이런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속에 이제 색깔을 보는 거예요. 저 안쪽을 더 깊이 이렇게 이 정도 쭉 내려오도록 뚫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흙을 많이 건조를 시켜놓고 뿌리가 많이 엉켜가지고 이 속에 뿌리가 많이 엉켜가지고 잘 안 뚫어져요. 잘 안 내려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된 어지간한 화분들은 다 잘 뚫어지거든요. 이거는 지난 2월 달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5월 달에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해온 샐러리예요. 좀 크면은 잎을 따가지고 먹고 했더니 이 두가 많이 굵습니다. 이 붉어지 쪽에가. 그래서 이걸 물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보고 흙이 말랐으면은 그 흙의 마름 상태를 보고 물을 이제 공급을 해줘야 식물이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물이 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에는 지금 공기가 통풍이 적게 되잖아요. 추우면은 문을 계속 닫아놔야 되고 겨울철에. 그래서 이 통풍이 적게 되기 때문에 이 수분을 주면 수분이 잘 마르지를 않아죠. 위에만 마르지 밑에는 수분이 많이 이게 있습니다. 물이 뚫어보면은. 그래서 물이 통에다 담아주는 것도 한 일주일 정도 말렸다가 또 조금만 물 부어가지고 2, 3일 정도가 보면은 물을 부어주면은 이놈이 2, 3일 만에 다 빨아 올려버려요. 거의 물을 조금 부어주면 너무 많이 부어주면은 이 속에 흙이 흥긋할 정도로 물을 계속 뿜어 올려버려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물 부어주는 거는. 뿌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여기 심지가 있잖아요. 이 심지를 통해 가지고 물을 계속 빨아 올려버려요. 계속. 그러면은 밑에는 이 물기가 많이 여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뿌리 썩음이 와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다음째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가 햇볕과 통풍과 물 관리가 이제 첫 번째 중요하다면은 그 다음째 가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병해충 관리잖아요. 병을 예방을 해야 되고 해충을 예방을 해야 되고 이제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 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 16가지를 이제 골고루 투입을 해줘야 이제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물 관리와 이런 것처럼 매일 체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는요.
농약 관리를 친환경 농업이라 할지라도 보통 그 농약 친환경 그 병의 자재를 살포를 하는 거는 예방을 한다더라도 5일에서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는 잘 안 갑니다만 열흘 정도 가버리면은 그 농약 관리가 늦어지면은 그 병이 달라들거나 오게 되거나 해충이 만약에 생겨지면은 그 다음에 가서는 방제가 어려워요. 그대로 그 병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해충도 잡지를 못하고. 그러면 농업은 실패를 하고 말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농약, 그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는 것이 길게는 일주일, 안 그러면은 4, 5일 정도 만에 이렇게 병이 있든 해충이 없든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살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확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이런 겨울에는 이제 또 이제 장점이 있는 것이 해충이 이제 그 잘 없잖아요. 이 실내에서 간혹 그 진딧물이 생겨지고 또 총체벌레가 생겨지고는 합니다만 이 미세 그 해충들이 발생됩니다. 아주 그건 극소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잡는 거는 또 미세 해충들은 잡기가 친환경 약재나 이런 것도 잘 그 해결이 되잖아요. 성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것보다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첫째가 곰팡이 곰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식물에 발생되는 곰팡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이제 예방 약재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친환경 농업을 할 때 이 프로폴리스를 원재로 해가지고 프로폴리스를 그 성분을 해서 만든 이 그 특허 제품인데요. 이건 그 경북 포항 그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제품 특허 제품으로 만들어져 나오는데 그 회사가 광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나라 농업 그 제품들은 농업에 사용되는 영양제 계통, 뭐 비료 계통의 원재를 공급하는 그 회사인데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그 유기농업 자재에도 등록을 했고, 우리 그 병의 관리용 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곰팡이 병 그 예방 약재로 이 제품을 농업을 할 때 많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엽채류 농사에는 그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가지고 농약이라 그러잖아요. 친환경 농업에는 농약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은 일단 친환경 농업에 맞는 이런 제품들을 그 독초를 가지고 그 자가 제조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제품화가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 그 GAP 농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화학 농약처럼 그런 효능이 없는 거죠. 효능이 없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우리나라 그 농약 회사가 만드는 미생물 농약도 친환경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미생물 농약들도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 화학 농약보다. 그래서 농업을 하는데 아주 그 애로가 많습니다. 이 병균을 예방을 하는데. 그래서 그 저는 이런 그 프로폴리스를 원료로 한 그 제품 가지고 이렇게 병을 예방을 했고요. 그러면 이 약재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 잘 듣는데도 쓰면 안 되겠죠.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다음 2회차, 3회차 연속으로 사용하면은 효능이 떨어져가지고 이 비싼 제품을 그 쓰고 효능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활용한 것이 이 CLO 이산화염소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뒤쪽에 산소계라는 거는 일단 빼놓고요. 이산화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산화염소는 우리 생활 공간에 그 악취 제거나 아니면은 뭐 그 주방에 어떤 세척하거나 그 소독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어떤 소독하거나 하는 그 제품이 바로 CLO 이산화염소입니다. 염소계입니다. 염소계가 있고 산소계가 있습니다. 산소계는 우리 그 세계에서도 세계 보건기구에서 안전하게 그 식수나 우리가 물병에 우리가 물을 사 먹는 물병에 그 소독제까지 식품 첨가제까지 사용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 이산화염소 산소계가. 그래서 산소계 제품이 그 우리나라에도 제품화가 되는 데들이 많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이런 정으로 알약이 아니고 대부분 그 물약으로 되어 있죠. 물로 돼 가지고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플라스틱 병이나 어떤 이런 통에 담겨져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소독제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산소계가 염소계
염소계 그 소독제보다 효능이 그 소독 살균 능력이 약 2.5에서 5배까지가 더 강하게 이렇게 소독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살균제예요. 이걸 우리 농업의 그 병에 살균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g 이 한정이 물탱크 그 식수 소독을 해야 될 경우 물 2톤에 이 한정만 넣으면 돼요. 20g 한정만 넣으면은 그 병균을 예방하고 하는 그 병균을 사멸시키는 게 약 한 80% 정도 됩니다. 이게 그 살균 능력이. 그럼 어마어마하게 이게 강력한 살균제인데 이걸 이제 소량의 농업에 사용하기에는 이제 좀 큰 통에다가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맞겠죠. 이제 그 물수물 단말 아니면 50말 이런 데다가 이제 그 희석 배수만 맞춰가지고 이걸 녹여가지고 다른 농약하고 다른 제품하고 혼용을 해서 사용하면은 농약 그 효능 상승도 되고 이 단용으로 사용해도 살균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많이 합니다. 친환경 농업에 이걸 활용을 하면은 그 농약 잔류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실 것은 CLO 이산화염소인데 산소계 이 산소계를 구입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저희 포스푸드 케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건 지금 수입품인데요. 수입품 수입 들어온 통입니다. 이대로 통인데 이 소개가 아까 20g짜리가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그러면은 이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일단 살균제로 농업용의 살균제로 사용하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 농수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나 아니면 하천수를 받아 올려가지고 그 물탱크에 채워서 이제 모다로 이용해가지고 그 농작물에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지하수를 뿜어 올려가지고 그대로 농작물에 밀어 넣을 경우에는 지하수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하수 쪽에는 철분이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철분이 농작물에 투입 그대로 돼 버리면은 농작물에 있는 인산을 식물에 이동을 시켜주지를 못해요. 그 철분이 들어가 있어 버리면은. 그래서 꼭 지하수 뿜어 올리거나 하천수는 좀 철분이 좀 적은데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이렇게 햇볕과 어떤 이런 데서 노출대가 있다 보니까 철분이 많이 조금 줄어드는데 지하수는 철분이 많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래서 그 철분을 꼭 소독을 해가지고 중화를 시켜가지고 농수용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물탱크와 물라인, 점적 호수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이렇게 소독을 시켜주면은 약 80% 이상 병균이 사멸돼가지고 병이 월등히 줄어듭니다. 병이 월등히 줄어들고 또 병이 줄어들면 위에 가서 농약 살포하는 것들이 횟수도 많이 줄어들겠죠. 병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를 조금만 하면은 나중에 큰 이득이 생겨진다는 거죠. 여름철에 도마도나 어떤 이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름철 보면은 다른 집들은 잘 크는데 우리 거는 어떻게 매년 연작 장애의 어떤 피해도 있지만 이렇게 빨리 청고병이라든지 어떤 다른 병이 와가지고 도마도가 싹 죽어버리잖아요. 그 원인이 병균을 미리 잠재가 있던 병균이 치명타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병이 오면은 위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사용을 해도 그 병을 못 고치죠. 결국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는 곧 농작물은 다 죽어버리고 그러면 1년 농사가 이제 끝이잖아요. 그대로 다시 다른 작물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한창 후반기에 수확하다가 8월달 9월달 돼가지고 한창 수확하는데 도마도가 그래 죽어버리면은 다른 작물을 할 게 없어요. 채소 농업 빨리 되는 채소 농업인데 채소 농업 안 하셨던 분들은 그 채소 농업 했다가 채소 값은 완전 널뛰기잖아요. 생산비도 들어가는 비용도 먼 거지 그대로 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채소 농업을 하시지 않았던 분들은 채소 농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늘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최소는 조금만 과잉되면은 아주 그 가격 폭락이 돼가지고 정말 그 들어갔던 비용도 못 건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8, 9월 달 돼가지고 이렇게 11월 달, 10월 달까지가 견뎌야 되는데 견디면은 그 수확물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죽는 것이 한창 더울 때 8월 달에 많이들 고사를 해버려요. 그때 그 도마도가 만약에 다 죽어버리면은 그 한 해 농사는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미리부터 우리 그 대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소독이나 다른 걸 가지고 소독을 이렇게 쭉 하시는 분들도 하시고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이런 제품을 아직 많이 이렇게 공급화가 안 돼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을 수가 많습니다. 우리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투자를 조금만 하면 돼요. 투자를 조금만 해가지고 소랑 제가 써보는 거예요. 직접 살포도 농약에 살포를 해보기도 하고 다른 그 GAP 농업에 어떤 농약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농약 상승이 된다고 분명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 직접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살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농수용 그 물탱크하고 이런 걸 한번 소독을 해보세요. 분명히 눈에 보이게끔 효능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농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농업에다가 농약으로 살포를 해왔고 또 그 병균을 잡아내면서 그 농업을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 탱크 소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라이브 되고 있는 이 방송은요, 저희 플랫폼에 특우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특우라는 것은 우리 내 농장의 이름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그 고객님을 특별히 우대한다는 어떤 그런 뜻을 담았는 어떤 그 당시에 농장 이름 지을 때 그렇게가 좀 특우농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장을 안 하니까 지금은 농장을 안 하고 이제 포스푸드 케어의 도시농부 이름으로 사업자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포스푸드 케어인데 특우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면은 특우 TV만 딱 검색을 하면은 제 플랫폼이 페이스북 또 틱톡, 유튜브,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런데 전부 다 정보가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끝까지 못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쪽에서 제 그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풀로 된 2분짜리도 있고 뭐 6분, 8분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시청할 수 있도록 영상을 또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고 풀 영상을 1시간에 했으면은 30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제 방송들을 보시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을 핵심적인 걸 찾을 수가 없으면 저도 말도 좀 빠르고 사투리가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제가 이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대화하는 내용 그대로 대화하는 어떤 이런 언어로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 쪽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핵심을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은 그쪽에서 다시 제 방송을 제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면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도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1시간이 거의 이제 다 와 가져가는데요. 여러분 우리 화면에서 한번 터치를 좀 해주세요. 터치해가지고 좋아요 표시도 좀 해주시고 팔로우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아요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앞에 종료하기 전에 앞에 식물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좀 흔들리는데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자, 앉은 자리에서 제가 도시농부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편말로 만들어 봤고요. 이산화염소인데 염소계가 아니고 꼭 산소계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산소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식물 병해 예방약으로 살균제를 사용했고, 요 투구 TV의 세상 사는 이야기 요렇게 하고 네이버 쇼핑의 포스푸드 케어에 그 여러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구매를 하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송이만 나고 고기 식감 나는 표고버섯이고, 어린이들에게는 학습 체험에 좋고, 어른들에게는 일상의 무료함 달래고 반려 친구가 된다는 걸 꼭 그 기억해 두셨다가 부모님들이 계시면은 한번 그 한 세트씩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친구를 만들어 주세요. 자, 구입처는 여기에 네이버 쇼핑 포스푸드 케어, 보는 재미 힐링, 문의는 요렇게 010-3518-6347로 이렇게 그 문의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파슬리 그 뿌리를 가지고 화분을 만드는 거요. 이걸 이제 제가 화분으로 판매를 그 상품을 만들어 놔졌습니다. 이걸 주문하면은 파슬리 화분도 보내드립니다. 이 파슬리 화분이 집안에 하나 있으면은요, 그 실내 공기도 좋고 향긋한 향기와, 이게 올 봄에 이제 지인 집에서 그 국화 그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그 꺾꽂이를 해가 심어 이 화분에다가 좀 심어놨더니 이렇게 이제 벌어가지고 그 올 가을에 꽃이 피어가지고 이제 꽃이 이제 지금 다 시들어져 가는데요.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꽃을 보게 하네요. 아주 그 참 그 행복을 준 그런 꽃입니다. 국화꽃이. 그래서 이 국화꽃이 겨울에도 그 꺾꽂이가 되나 안 되나 하고 제가 뿌리가 내리는지 이렇게 그 꺾꽂이를 해놔 봤습니다. 근데 요 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뿌리가 내릴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처음이라서요. 겨울에는 봄에는 하면은 이 꺾꽂이 해놓으면 잘 살아요. 이 국화가. 여러분도 그 꽃 이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꺾어 와가지고 그 큰 잎은 다 떼버리고 송잎만 나오게 해서 그 저기 뭐고 위에 잎만 한 두 잎 정도, 세 잎 정도 이렇게 작은 잎만 나놓고 나머지 밑에 좀 깊게 이렇게 심어 놓으면 뿌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잘 크더라고요. 이게 요쪽에 6개를 심었는데, 요런 작은 것들 6개를 꼽았는데, 요것도 6개 심어놨잖아요. 심었는데 저렇게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가 더 그 꽂이를 안 해보는 이유는, 이 국화 줄기가 자동으로 말라가지고 이 영양이 밑으로 뿌리 쪽으로 내려가야만이 겨울나기에도 영양을 가지고 있어야 겨울에 안 얼어 죽고, 뭐 실내가 돼가지고 이제 얼어 죽기야 나겠지만 영양을 가지고 있어야 내년 봄에 그 왕성한 어떤 그런 새싹이 이제 돋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슬리 뿌리가 파슬리 화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방에 방 2개에 저희가 식물 공장입니다. 식물 텃밭이십니다. 이렇게 파슬리, 요거는 필리아 페페 로미오이데스, 이게 동전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돈나무라고도 합니다. 이게 한때 참 그 인기가 있었는 분인데, 요게 지금 제가 요거 그 요렇게 번식을 해놨, 물에 꽂아놨어요. 잎을, 노후가 된 잎을 끊어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좀 수분을 많이 먹게끔 해서 흙에다가 꽂아두면은 이게 이제 번식이 돼요. 이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것도 파슬리 뿌리가 이렇게, 이거 샐러리 이제 잎을 이제 좀 따줘야 되겠는데 많이 커가지고, 이거 행운목, 이거 청페페, 이게 옥천냉두, 예루살렘 체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그 아담하게 이렇게 키가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게 그 실내에서 키우면은 아주 그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금전수, 돈 들어오는 식물 해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이런 식물들을 좋아하죠. 이것도 연화죽, 행운을 상징하고 불러들인다는 어떤 그런 그 중나무입니다. 이게 이제 화초고추 오색고추인데, 이것도 이제 겨울에는 이렇게 그 이제 푸르름을 다 저기 말라버려요. 마른데 이게 내년 봄 되면은 이제 이게 또 속에서 그 sak이 또 나옵니다. 이게 녹보수 관엽, 그 식물이 아주 그 관리하기가 쉬워요. 이런 식물들은 아주 며칠씩 그 물을 안 줘도 뭐 비실비실 안 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요. 이게 옥천행두 창문을 열어놓고 제가
창문 쪽에 이제 공기 좀 소통하라고 이렇게 놔놨습니다. 이 식물을 제가 많이 원래 그 여름철에 화분으로 해서 판매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게 아주 관리하기도 쉽고, 요게 이제 스티로폼에다가 이렇게 1, 2층을 구멍을 뚫어서 쪽파를 이제 심어놨는데, 작년에는 대파를 심어가 키웠고요. 쪽파를 심어놨는데 아파트형이라는 거는 그냥 1층, 2층으로 내가 심었다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아파트형이라고 이게 쪽파를 심어놨고, 요거는 이제 물을 여주는, 공급해주는 물병을 여기다 넣어놓고요. 위에다가 흙이 깊기 때문에 위에만 물을 주면은 물이 밑에까지 전달된 데가 힘들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칼집을 내가지고 조금씩만 물이 떨어지도록 공급되도록 그렇게 해놔. 물을 많이 빨리 나가도록 해버리면 흙이 물이 멎어가지고 밑에 물이 많이 흘러버려요. 요거는 스테비아를 이제 제가 이게 1m 이상 큰데 자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바깥에서 키우다가 여기 요 부분에 잘라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말라요, 이놈이. 나는 이놈이 이제 겨울에 다 그냥 고사리가 죽어버리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흙을 털어보니까, 내가 원래 겨울 나가는 건 처음이라서 흙을 털어보니까 이 속에서 뿌리가 새싹이 내년에 봄 되면 올라오려고 준비를 쫙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위에 이거는 이제 점점 줄기가 마르죠. 줄기가 마르고 내년에 새로운 삭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라는데, 이 줄기는 자동적으로 말라 가지고 마르면서 영양분을 밑으로 보내요. 이걸 베버리면 안 되겠죠. 베버리면은 식물은 영양분을 가지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수분만 이제 어느 정도 말리지 말고 실내니까 이제 수분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겨울나기를 해서 내년 봄에 이제 봄에 좀 일찍이 얼지 않는 시기 되면은 바깥을 내 가지고 한 3, 4월 되면 바깥을 내면 되겠죠. 그때 내보내 가지고 이제 또 추위가 올 때까지 이제 관리하면서 성장하면은 베어 가지고 이제 설탕 대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이건 지금 9월 달에 심은 상추인데 며칠 전에 이제 수확을 하고 그냥 털어버리려고 하다가 그냥 눈으로 보려고 이렇게 놔놨습니다. 좀 절반 정도는 제가 이제 털어버리고 정리를 해버렸고, 여기가 이제 바깥 화단인데요. 화단에 이걸 이용해가지고 밖에 이제 각종 식물들을 키웠고, 창문에 보면은 까만 틀 바깥에 있는 까만 틀이 이게 아까 화분을 2개가 들어가는데요. 이 창문에 저쪽 방하고 방 2개에 이게 제법 많은 양의 쭉 나가면서 이렇게 식물을 화분을 땅에만 놓는 자 면적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식물은 많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지금 아파트 3층인데 이게 주차장이 돼 있어 가지고 화단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방에서 물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물을 보내 가지고 물을 받아 놓고 여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담았던 물통입니다. 자, 방 하나에는 지금 아까 옥천냉도하고 저기 스테비아하고 오색고추하고 이게 또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방에. 아까 또 요거 하나를 내가 설명을 안 드렸네. 이게 지금 양대파인데요. 양파를 보고 우리가 양대파를 하잖아요. 대파 대용으로 베가지고 먹기도 하고, 이거 지금 심은 지 며칠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쑥 자라 올라왔어요. 이 양파 같은 경우는 물병에다가 이렇게 PT병이나 이런 데도 윗부분 잘라버리고 뿌리만 물에다 쪽에다 담가 놓으면은 잘 성장이 되죠. 저는 물에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흙에다가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흙에서 키워야만이 모든 게 식물이 건강하죠. 그래서 이게 내 주변에 생활 공간에 있으면은요, 불면증에 있는 분들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키우는데 시간이 없다 하면은 양파를 잘라가지고 잠자는 머리맡에나 이런데 냄새로 인해 가지고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불면증으로 아주 오랜
한 2, 3년은 고생을 할 때 그런 정보를 다 제가 배워가지고 했던 그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 불면증 있는 분들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만 먹어가지고는 몸만 자꾸 깔아주고 절대 고쳐지지를 못해요. 나중에 약양은 자꾸 늘어나면은 내 몸만 말이 안 들어요. 나중에 차 운전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키우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집안에 있으면은, 방 안에 있으면은 냄새가 향이 나가지고 자연적으로 내 건강에도 좋고, 일단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어지고요. 아주 도움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양파, 이게 대파, 이런 쪽파 이런 것들이 방 안에 꼭 한번 이렇게 키워보세요. 키우고 이걸 바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불면증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부터라도 양파를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머리맡에 두세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놔놓고 며칠 이렇게 생활을 해보세요. 한번 어떤 게 도움이 되고 하는지를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제 어떤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인터넷 쪽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해보세요. 양파, 대파 이런 것들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불면증으로 한 2, 3년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잠을 못 이뤄가지고. 자, 오늘도 저희 포스푸드 케어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 화면 좀 터치해가지고요. 좀 좋아요 표시도 좀 해주세요. 저도요, 지금 이제 설명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인사 좀 할게요. 손 흔드는 인사를 좀 했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인사를 못 해가지고 좀 송구하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또 행복하시고 힐링되는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 내일 또 오후 4시에 또 5시까지 이렇게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